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력 운반 안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땡땡산업 프레스 작업장. 신장 162cm의 재해자가 금형 보관대의 금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1.9m 높이의 선반에 놓인 중량 15kg의 금형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계로 하기 번거로우니까 손으로 하지 뭐. 자,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가 이를 목격하고 재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인력 운반 작업 개요, 운반 안전 개요, 인력 운반 작업의 종류, 운반 재해 예방을 위한 제요소 분석, 그리고 인력 운반 작업의 개선 원리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인력 운반 작업의 개요와 운반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인력 운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인력 운반 작업의 종류와 작업별 기준들과 인력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 안전한 운반 방법을 이해합니다. 또한 인력 운반 작업 개선을 위한 작업 설계 기준과 개선 대책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학습 내용인 인력 운반 안전은 인력 운반 작업 개요, 운반 안전 개요, 인력 운반, 그리고 인력 운반 작업의 종류와 운반 재해 예방을 위한 제요소 분석, 인력 운반 작업의 개선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학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인력 운반 작업 개요. 인력 작업에 의한 상해는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건설 현장이나 공장, 사무실, 창고, 병원, 은행, 연구실, 그리고 배달 도중과 같이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에는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인력 운반 작업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인력 운반 작업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인력 운반 작업은 운반물을 손이나 인체의 힘에 의해 들어올리거나 내려놓거나 밀거나 당기거나 하여 옮겨놓는 작업을 의미하며 정지 자세에서의 운반과 지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정 장소나 운반 차량 등에서 운반물을 내리는 작업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작업도 포함합니다. 인력 운반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한계 내에서 작업이 제한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만일 그 한계를 초과하면 신체의 피로를 증대시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키고 산업재해를 일으키게 된답니다. 따라서 인력 운반 작업은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특히 근육통이 수반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과도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오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과도한 육체적 활동을 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호흡 횟수와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죠. 또 근로자가 신체에 무리를 주는 과도한 육체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과도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적 노력을 요하는 작업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힘이 덜 드는 일과 번갈아 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하루 중에 계속 바뀌어져야 합니다. 휴식 시간이 하루 일과 중에 포함되어 작업이 진행되면 좋겠네요. 인력 운반 작업은 다양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많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중량물을 들고 내리고 이동하고 밀고 당기는 것을 요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허리에 많은 질환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력 운반의 동작 형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인력 운반의 합리화입니다. 우와, 근로 조건이 개선되면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능률적으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인력 운반 작업은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타박상, 골절, 심장혈관의 긴장, 근육의 피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발생하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하는 주 원인은 인력 운반 작업에 의한 것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예방 대책과 기술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는 인력 운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지 않나요? 네, 그렇답니다. 인력 운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스웨덴, 영국, 미국, 우리나라의 통계를 알아보세요. 현재 각 국가별로 인력 운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안, 규정, 규칙, 기준 등을 개발하여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으며 상당히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죠. 미국의 연방 차원의 법은 2001년 발표되었는데 국회를 통과했던 인간공학 프로그램에 관한 입법은 부시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예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연방정부가 승인하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 2002년부터 업종별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가이드라인은 뭔가요? 간호조무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권고안은 한국의 권고안과는 달라요. 현재 OSHA는 이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적용되고 있답니다. 미국에서는 권고안이라고 할지라도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직업적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일반적 사업주의 의무사항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적 사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제2법 가능성도 있나요? 앞으로도 폐기된 인간공학 프로그램과 같은 강력한 내용의 법안은 당분간은 제2법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미국의 예방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국의 예방관리 기본 방향은 인간공학 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작업장 개선에 주력하고 근골격계 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하며 기업 간과 정보기관 사이의 개선 정보 공유로 개선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진행 상황과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기준을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인력 운반 작업에 관한 기준으로 무엇을 제시했나요? 어떤 작업자도 혼자 힘으로 16kg을 초과하는 물체를 취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어떤 작업자도 15분 동안에 240kg을 초과한 짐꾸러미, 포대 등의 물체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특별구에서는 인력 운반 작업 재해와 그 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산업보건안전법령의 국가표준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사업주에게 인력 운반 작업 활동과 관련된 위험에 대하여 사정평가하고 통제 관리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종업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다수의 인자들을 제공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사업주가 위험을 사정평가했다면 그 사업주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요? 기계적 보조기구를 마련하거나 교육훈련을 소개하는 등의 인력 운반 작업을 재개설해야 한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영국에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영국은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올바른 인력 운반 작업에 역점을 둔 많은 법령을 제정하였으나 인력 운반 종류에 따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1991년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인력 운반 작업을 위한 규정과 지침의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안은 지금까지의 기준보다 실제적인 것으로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고 개별 해당 작업장의 작업 환경에 더욱더 적합한 지침을 제시해주기 위해 작업 설계에 따른 주된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지침의 주요 사항은 사업주를 위한 점검표로 요약되었습니다. 이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인력 운반 작업 규정 주요 내용, 규정 제정 목적, 위험성 평가 시 고려 사항, 사업주의 의무 사항, 근로자의 의무 사항, 그리고 인력 운반 재해 예방 기준을 살펴보세요.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규정을 채택하였나요? 유럽연합에서는 중량물 인력 운반에 대한 보건과 안전의 최소 필수 요건의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아, 주요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주요 사항은 중량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취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올바른 교육을 작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이 보장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협약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며 회원국에게 법과 관리 규정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그 협약에 적합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마치 세계를 돌아다니는 기분이 들어요. 스웨덴의 군 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법안은 1984년부터 입법되었으며 1993년에 유럽연합의 관련 법안과의 조정을 위해 일부 수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산업재해 보상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근 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예방을 강화하는 목적의 근 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인간공학 법안이 수정, 제정되었습니다. 스웨덴 법안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노사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제정되었으며 특히 AFS 1998대1 법안은 기존의 법안이 증가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문제점과 예방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보다 향상된 과학적 지식 그리고 과학적 지식의 향상과 유럽연합과의 교류를 위해 수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징을 알았으니 수정된 법안의 목적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학습 자세입니다. 수정된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된 물리적 그리고 사회 심리학적인 유해 요인의 높은 상관관계를 명확히 하며 이러한 유해 요인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 요인 조사와 관리의 의무를 명백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해 요인 평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그리고 계량적인 지침이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스웨덴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법안은 크게 의무사항인 법규와 일반적 권고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 운반 이번에는 운반과 인간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안 그래도 인간의 몸이 운반 작업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포유류에 속한 동물인 인간이 다른 포유 동물과는 달리 왜 네 발로 걷지 않고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지구상의 어떤 동물보다 우위에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을 하면서 인간의 척추가 퇴화되었지 않나요? 네,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인간의 척추는 퇴화되어 지렛대 역할을 하는 척추돌기가 짧아져서 척추돌기와 하중을 드는 작업점과의 비율이 1대8로 말이나 소의 비율 1대2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부하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또한 인간이 골격 구조상 네 발로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포유류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질병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유산율이 가장 높은 것과 탈장, 류마티스, 위하수 및 요통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 게 그것이. 아이고, 이러한 불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인류 사회가 점점 산업화됨에 따라 인간은 각종 중약물을 인력에 의존하여 운반하게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게다가 생필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아무리 자동화하더라도 제품 1kg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100에서 150kg의 운반 물량이 발생되고, 이를 대부분 인력에 의해 운반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인력 운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인력 운반에 대한 작업 지침서를 만들어 실천하게 함으로써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는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으나 외국보다 물류 자동화가 뒤처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재해의 약 50% 이상이 운반 작업 등 무리한 동작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인체의 구조와 요통 원인에는 많은 상관관계가 있기는 있나 봐요. 그럼요. 인간의 등뼈는 7개의 경추와 12개의 흉추, 5개의 요추, 5개의 천골 및 3개에서 5개의 미골 등 32에서 35개의 뼈로 구성되어 상체를 지탱하고 신경관의 통로가 되며 굽히고 회전하는 신체 운동을 가능하게 해요. 이러한 32에서 35개의 뼈 사이에는 디스크가 있어 척추의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 운동을 가능하게 한답니다. 이러한 척추는 반복 운동 또는 충격에 의한 스트레스, 노화에 의한 스트레스,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을 항상 받고 있고, 특히 요추의 3번과 4번, 4번과 5번, 5번과 천골 사이에 이렇게 과중한 스트레스가 디스크 속의 핵을 불규칙하게 만들거나 핵이 디스크막을 뚫고 척추로 지나가는 신경다발과 직접 접촉하게 되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통의 원인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량물일지라도 무리한 동작이나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계속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도 요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군요. 인간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걸었기 때문에 척추의 돌기가 퇴화되어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척추에 미치는 하중을 크게 받아 운반에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운반 작업에서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다면 작업 강도를 조절도 할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력 운반의 한계를 정의하였답니다. 적정 한계 중량의 경우는 개개인의 운반 조건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답니다. 중량물 취급 시의 제한 중량 권장 기준치, 남녀, 나이별 힘의 변화 관계, 그리고 손바닥 접촉 면적과 손바닥 장력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자, 힘을 내서 운반 재해 예방 원칙 및 작업 내용 분석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네, 교수님. 운반에 의한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을 먼저 알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네. 운반에 의한 재해 예방 기본 원칙에는 운반 대상물 자체를 없앤다, 운반 작업을 줄인다, 운반 횟수 및 거리를 최소 최단화한다, 중량물의 경우는 1인 운반 대신 2에서 3인 운반으로 한다, 운반 보조기구 및 기계를 이용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운반 작업의 기본 요령을 알려주세요. 네. 그림을 통해 살펴볼까요? 어디로 운반할 것인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가? 어디서 휴식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합니다. 발의 자세는 들기에 편리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을 적절한 간격으로 놓고 한쪽 발은 약간 앞쪽으로 유지하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허리에 가깝도록 하고 무릎을 구부려 손으로 운반물을 잡고 허리를 곧게 유지함으로써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양쪽 다리 사이 내에서 운반하고자 하는 운반물을 단단하게 움켜잡아야 합니다. 운반물을 들려고 할 때는 갑자기 들고 일어서지 않고 부드러운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운반물을 들고 방향 변경 시 허리를 돌리지 않도록 이동 자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반물의 무게 중심축과 몸의 무게 중심축이 가능한 일치될 수 있도록 운반물을 몸에 밀착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위치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면 일단 운반물을 내려놓고 정확한 위치로 바로잡아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량물 취급 작업장의 개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 내용을 반드시 분석한 후 그에 합당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답니다. 인력 운반 작업 분석 프로그램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인력 운반 작업의 종류. 인력 운반 작업은 물건 들기, 내리기, 그리고 또 어떤 형태를 말한다고 하셨었죠? 인력 운반 작업은 무거운 재료나 물건을 들기, 내리기, 밀기, 당기기, 운반하기 등 모든 작업 형태를 말합니다. 그림은 대표적인 인력 운반 작업의 형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들기, 놓기 작업은 인력 운반 작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요통 발생률이 가장 높은 작업 아닌가요? 네, 맞아요. 들기 작업 중에 신체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변수만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는데 살펴보시겠어요?
나르기 작업에서도 개인 차이에 따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달라지나요? 네, 물론이죠. 작업의 빈도,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으며 빈도에 따라 수용 부하의 수준의 차이가 현저합니다. 취급 하중, 이동 거리, 취급 빈도 등의 변수들을 증가시키면 에너지 소비 수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휴식 없이 약 10m 이내를 나르는 경우와 등 뒤로 나르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들어올리기, 내리기, 안전 한계 하중을 적용하지만 10m를 초과하는 거리를 나르는 경우에는 보다 세부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HSE에서는 취급 빈도에 따라 나르기 작업 시 한계 하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기, 당기기 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밀기, 당기기 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어깨 높이에서 밀기, 당기기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의 실행 빈도에 따라 최대 수용 무게의 차이가 있고 거리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과 EN의 밀기, 당기기 규정을 살펴보세요. 운반재해 예방을 위한 제요소 분석. 운반 제요소 분석에서 운반 최적화를 위한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운반 대상물 자체를 제거하는 활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역시 잘 맞추셨어요. 그리고 운반 작업을 줄이고 운반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운반 대상물 자체를 제거할 때에는 모든 공정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가를 정밀 검토하고 정리하고 정돈합니다. 운반 작업을 줄일 때에는 공정순으로 배치하고 소형이고 저렴한 기계를 라이너합니다. 그리고 운반할 때에는 기계차, 컨베이어, 크레인, 리프트, 전용 간이기구 같은 운반 보조기구를 이용합니다. 운반 작업자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운반 자세를 분석하는데요.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발을 적절히 벌려 위치하였는가,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다리의 힘을 이용하는가, 하물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하물의 일부를 허벅지에 기대듯이 부드럽게 들어올려 이동하는가, 인체의 기계적인 이점 활용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운반물의 상태에 따라서 작업 방식이 달라져야겠죠? 네, 그렇죠. 무게, 크기 및 형태, 무게 중심의 유동성, 파지하기 어려운 물체, 내재된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살펴보세요. 자, 이번에는 운반 환경 분석의 점검 요소를 함께 보죠. 운반 공간이 협소한가, 바닥이 젖어 있는가, 바닥이 미끄러운가, 바닥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지 않았는가, 운반 중에 계단이 있는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운반을 행하는가, 그리고 작업장의 조명은 적절한가와 많은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네요. 네, 꼼꼼히 점검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운반 통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신 적 있나요? 요즘 작업장의 운반 통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운반하도록 통로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장애 요인을 배제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통로는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 및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답니다. 운반 자세의 확립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운반 자세를 잘 알아야 하고 운반 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운반 대상물 하중의 과다와 관계없이 운반 자세는 아주 가벼운 물체를 들더라도 올바른 자세가 유지되지 않으면 요통 등 운반 재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일정 기간 운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겠어요. 네. 외국의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여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8에서 40시간까지 여러 가지 운반 대상물을 정하여 운반 자세가 몸에 배도록 훈련시키고 있으며 작업자에게도 왜 운반에 의한 요통재해가 많이 발생되는가와 요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교육하고 있다고 해요. 운반 자세 훈련을 운반 기초라고 하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운반에 미치는 화물의 하중은 단순한 정적 하중도 있지만 운반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에 따라서 갑작스런 동적 하중이 걸려 운반 작업자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운반 통로의 확보가 필수 조건이 됩니다. 운반 경로상에 여러 가지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제거하도록 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나 사업주는 유념하여야겠네요. 그리고 운반 환경에 따른 하중의 주요 영향 요소에는 과하중에 미치는 영향 요소, 불예측 하중을 유발하는 영향 요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운반 대상물 형태에 따른 운반 자세와 절차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함께 살펴보죠. 손잡이가 없는 상자형 화물 운반하기, 둥근 링 모양의 물체 운반, 쇠막대 등 긴 물체 운반, 그리고 긴 장척물을 2인이 운반하기가 있네요. 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인력 운반 작업의 개선 원리. 인력 운반 작업 설계 시 고려 사항은 여러 작업자, 작업,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요소들은 인력 운반 작업에 있어서 위험 요소로서 여러 방면의 연구가들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력 운반 작업 상해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리, 수정, 변경되어야 할 요소들을 알려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체격, 체력, 신체적 적합성 또는 척추의 가동성, 연령, 성별 차이, 정신물리학적 요소와 동기 유발, 교육 훈련, 정적 작업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인력 운반 작업 상해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리, 수정, 변경되어야 할 요소의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세요. 이번엔 올바른 들기 작업 중 몇 가지의 안전한 인력 작업에 대한 교육 훈련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들기 인력 작업 전에 생각한다. 물건은 허리 위치에 가깝게 유지한다. 안전한 자세를 유지한다. 잘 잡도록 한다. 좋은 자세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등이에요. 앞에서 올바른 들기 작업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올바른 밀기와 당기기 작업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겠어요. 좋아요. 올바른 밀기와 당기기 작업을 위해서는 보조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셔야겠죠? 그리고 적정한 힘이 사용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경사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고요. 불규칙한 바닥 조건과 밀기 및 당기기 자세 및 걷기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와, 역시 교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멋져요. 뭘요? 각각의 자세한 내용이 더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인력 운반 작업의 위험 감소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인력 운반 작업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져야 해요. 직무 설계, 작업자 선정, 훈련, 휴식 시간 등을 고려해서 작업 시 위험을 줄여야 한답니다. 인력 운반 작업에는 높이 조절 장치나 호이스트와 같은 작업 중에 필요한 장비와 컨베이어, 크레인과 같은 작업과 작업을 연결시켜주는 장비 등이 사용되는데 이와 같은 장비의 적절한 사용은 인력 운반 작업을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인력 운반 작업에 있어서 장비의 사용에 대한 인간공학적 지침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인력 운반 작업은 가급적 작업자에 의존하지 말고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기존의 장비를 더욱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비를 살펴보세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인력 운반 작업 개선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많은 내용들이 있네요.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때의 조치사항, 운반구의 손잡이는 잡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길이, 두께, 깊이 등을 고려하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력이 높은 재질과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의 바닥은 요철 부위가 없고 잘 미끄러지지 않으며 쉽게 움푹 들어가지 않도록 탄력성과 내충격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 등의 내용들이 있군요. 가능한 한 중량물 취급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동화하거나 기계화하여 근로자의 허리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들의 내용이 있어요.
전문가의 조언.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앞에서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물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시고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땡땡 산업 프레스 작업장. 신장 162cm의 재해자가 금형 보관대의 금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1.9m 높이의 선반에 놓인 중량 15kg의 금형을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계로 하기 번거로우니까 손으로 하지 뭐. 자.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가 이를 목격하고 재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땡땡 산업 프레스 작업장. 신장 162cm의 재해자가 금형 보관대의 금형을 정리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1.9m 높이의 선반에 놓인 중량 15kg의 금형을 내리는 작업을 전문가의 노하우.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